우리가 요즘에 청년들의 사연을 받아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또 나눌 사연은요, 우리 22살 한 분의 얘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저의 오랜 바람은 저 자신처럼 제 감정을 진지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과 언젠가 깊은 정신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는 겁니다. 제 곁에는 안전하게 제 감정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억울하고 너무 외롭습니다. 감정을 억압하거나 축소하고 충고하고 무시하고 저는 쌓여가는 상처를 버티고 버티다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제 감정을 최대한 드러내지 않고 마음을 걸어 잠근 채 관계를 간신히 이어갑니다. 상처받을까 봐 두렵고 다른 사람에게 실수로 또 상처를 줄까 봐도 두렵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 저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지금 감정이 어떠냐 물어봐 준 건 저 자신밖에 없습니다. 속마음을 나누는 대화 프로그램이나 털어놓고 공감받는 1대1 프로그램들도 시도해봤는데 그때도 상처받는 말들을 듣곤 했습니다. 이런 제 고민을 얘기했더니 욕심이 너무 많다는 조언을 듣기도 했고 네가 상처를 너무 잘 받아서 그런 거다라는 평가를 듣기도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그렇구나. 혼자 많이 외로웠겠다. 답답했겠다. 막막하겠다. 혹은 진지하게 고개만 끄덕여 주길 바란 거였는데 말한 사람은 제게 측은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고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의 한 말일 수도 있지만 저는 괴롭고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속 얘기는 스스로에게만 하면 되지 왜 딴 사람한테 말해서 괜히 상처만 받나 싶어서 스스로에게 미안했습니다. 저는 고민을 해결해줄 해결사나 부모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의 일부분을 공유하고 대화하면서도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 친구 같은 관계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 기준이 너무 높은 걸까요? 제가 유별나고 이상한 건가요? 예. 사연 쭉 들으셨죠? 예, 질문의 핵심은 이런 사람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고 그런 깊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이게 내 기준이 너무 높은 거냐, 유별나고 이상한 거냐, 아무리 찾아도 없다, 이런 사연이었어요. 결론부터 말하고 시작을 해볼까요? 기준이 너무 높은 걸까요? 그랬는데 전혀 높은 게 아니고 오히려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기준은요, 지금 이분이 말하는 이 기준은 심리적 생존의 아주 가장 최저 기준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높다니요. 예. 최저 기준선, 근본적인 어떤 선, 마지노선, 심리적 생존의 마지노선을 오히려 언급한 거라는 얘기를 결론으로 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국가가 있다 그러면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한 개인, 한 가정이 안전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사회적인 어떤 체계적 최소한의 안전선을 보장해주는 사회적인 체계를 우리가 사회 안전망이라 그래요. 그냥 살아가다가 병이 걸릴 수도 있고 일을 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그냥 일상의 일부인데 그런 것들이 그 일상에서 그냥 어떤 돌뿌리 하나 걸려 넘어졌다고 벼랑 끝으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것들이 사회 안전망이죠. 건강보험을 우리가 가입해서 혜택을 받기도 하고요. 산재보험 같은 것이 내가 일하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그런 것을 당했을 때 산재보험 같은 게 사회 안전망으로 작동해서 나를 지켜줘요. 국가에서 최저임금이라는 것도 정해주잖아요. 최저임금이라는 걸 정해주고 그 이하로는 못 주게 하잖아요.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 이게 사람이 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최저한의 어떤 봉급이다. 여기보다 더 떨어지면 인간이 생존이 불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정해놓죠. 이게 사회 안전망이에요. 그렇죠?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심리적으로도 사회 안전망이 필요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이 살다가 내가 힘들 때 어떤 얘기든지 할 수 있는 안전한 한 사람이 존재하느냐 아니냐, 그것이 심리적 사회 안전망의 기준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살다가 내가 너무 힘들 때
어떤 얘기든지 다 할 수 있는 안전한 한 사람이 내 곁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나한테 심리적인 사회 안전망이 존재하느냐 아니냐를 결정짓는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심리적인 생존의 최소한의 기본선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심리적 생존의 그 필수 조건이에요. 옵션이 아니에요.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늘상 사람이 심리적 생존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저 단위가 두 사람이다. 내가 생존하면 생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있어야 인간은 생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돌부리를 피할 수 없고, 이럴 때 무엇이든지 얘기할 수 있는 안전한 한 사람이 내 옆에 존재해야만 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최저 단위는 두 사람이에요. 나의 심리적 사회 안전망은 나하고 내가 매우 안전하게 느끼는 또 한 사람. 그 사람의 심리적인 사회 안전망은 그 사람 자신과 그 사람이 매우 안전하다고 느끼는 또 한 사람. 나한테도 안전한 어떤 한 사람이 필요하지만 나도 살아가면서 누군가한테는 그 사람이 힘들 때 내가 안전한 한 사람이 되어줘야 하는 거기도 하죠. 그렇게 우리는 최소한의 심리적인 저지선이 받치고 있어야만 생존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22살난 청년이 고민을 해결해 줄 해결사나 부모가 필요하지도 않다. 매우 독립적인 친구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문장을 썼는데 되게 인상적인 게 뭐였냐면, 이런 속 얘기는 나한테만, 나 스스로에게만 하면 되지 왜 다른 사람한테 말해서 괜히 상처만 만들었나, 이런 푼형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에게 미안했습니다. 스스로에게 미안했습니다. 이거 왜 나한테만 간직하고 있지, 뭐 때문에 말해서 상처를 받아. 꼭 그것이 건강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불건강한 것도 아니죠. 그런 사람이 지금 없어서 그런 거니까. 그런데 아유, 그냥 공연히 내가 해서 또 상처받았네. 그 뒤에 말이 인상적인 거예요. 그런가 싶어서 나 스스로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런 나 자신을 또다시 이렇게 바라보는 내가 또 있는 거잖아요. 상처받은 나도 있지만 아유, 상처받았네. 너무 안 됐네. 아유, 내가 나를 더 지켜주지 못했네. 그렇게 상처받을 거면 그냥 혼자 간직하고 있을 걸, 약간 그런 마음으로 보면서 자기한테 미안하대요. 이런 태도들이 되게 독립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까 그 무슨 프로그램에 가서 조언 막 들었다 그랬잖아요. 속마음 털어놓고 다 그러자고 모인 프로그램에 갔는데도 네가 너무 욕심이 많다. 네가 너무 상처를 잘 받아서 그러는 거다. 뭐 이렇게 막 조언을 들었대잖아요. 그런데 그 경험을 하고 나서 괴롭고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너무 좀 과잉 아니에요?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죠. 누군가는. 아니 뭐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을 많이 겪는데 뭐 그런 얘기에, 수태당하는 일인데 그런 얘기에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면 어떻게 살 수 있어? 이거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 글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큰 소리로 내가 얘기해 주고 싶은데, 그런 맥락으로 쓴 글이 나는 아니라는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매우 독립적이고 자기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한테 굉장히, 지금까지 마음이 힘들 때 저를 보듬어주고 감정이 어떠냐고 물어봐준 건 저 자신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못해도 어디 가서 못 찾았는데 스스로는 계속 그러고 있었나 봐요. 그리고 자기한테 또 상처를 받아도 또 아유 너한테 미안하다 이런 환경을 만들어줘서 굉장히 지금 독립적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갈기갈기 찢기는 기분이었다는 건 나는 어떻게 느끼냐면, 이 친구의 얘기를 들으면서 심리적 사회 안전망, 보통 때 내가 막 부르짖는 얘기인데 그 얘기에 굉장히 정확하게 부합되는 표현이라고 나는 느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사회 안전망이 붕괴되면요, 사람은 그냥 이렇게 살아가다가 벼랑 끝으로 떨어져서 그냥 추락해버리는 거예요. 삶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인 거예요. 나를 바치고 있는, 내가 뭔가 이렇게 잘못 디뎌도 밑에 그물망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내가 조금 실수하거나 조금 뭐 아프거나 이래도 받쳐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있다고 믿고 살아야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심리적 사회 안전망이 없다는 느낌이 들었으면 이건 까딱만 하면 그냥 낭떠러진 거예요. 예, 그런 경험을 자꾸 하는 사람의 단말마 같은 그런 표현 아닌가?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졌다는 게 심리적인 최저 저지선인데, 최후 저지선인데 이게 없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이런 느낌을 느끼는 거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적확한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 글을 보면서 생존의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기본선이라고 하는 심리적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이 친구의 사연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되겠구나. 이게 사람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관계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 삶을 받쳐주는, 심리적으로 생존하게 하는 그런 것이다 라는 거를 말해주고 싶어요. 유별나고 이상해서도 아니고 기준이 너무 높아서도 아니다.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 아까 이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프로그램에 가서 자꾸 충조평판을 많이 들었잖아요. 충고를 많이 듣고 그런 다음에 제가 원하는 건 그렇구나, 혼자 많이 외로웠겠다, 답답했겠다, 막막했겠다, 혹은 진지하게 고개만 끄덕여주는 걸 바랬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당신이 옳다를 읽고 나서요, 주부신데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 당신이 옳다를 읽고 이게 되게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아이한테 그동안 잘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이 얘기를 많이 했나 봐요. 그때 어느 날 중학교 아들이 엄마가 너 힘들었겠다, 진짜 외로웠겠다, 답답했겠다, 말하자면 이런 얘기를 이제 자꾸 하기 시작한 거죠. 어느 날 중학교 아들이 그러더래요. 엄마, 요즘에는 무슨 심리학 책 읽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그래, 사람이 원하는 게 이런 거지,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막 할 수 있는데 좋아요. 그런 시도 아름답고 좋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말 나온 김에 핵심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혼자 많이 외로웠겠다, 답답했겠다, 막막했겠다, 끄덕끄덕,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네가 뭐라,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위로하게 하고, 그런 것의 핵심은 이 말 자체가 아니라 내 존재가 온전히 수용받는다는 느낌, 내가 그냥 존재 그 자체로 인정받는구나 라는 확인, 이런 것들이죠. 그런 확인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막 이런저런 충고 조언을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그 친구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얘기가 안 나와서 그런 얘기는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는 느낌 때문에 헉 이렇게 하고 그냥 입을 막고 아무 말도 안 하고 한참 동안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 드디어 내 얘기가 저 사람한테 가 닿았구나라는 느낌을 받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존재가 이렇게 가 닿았구나, 내 존재의 소리를 저 사람이 들었구나, 이런 확인이면 무엇이어도 돼요. 혼잣말로 아이씨 그러면서 욕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동안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한테 쌍욕을 하고 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제 내 말을 듣는구나, 나를 받아들이는구나, 그런 확인이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표현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워딩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죠. 그래서 사연을 보내주신 이분한테 다시 결론을 얘기하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이게 욕심 많은 거 아니고 유별난 거 아니다. 덕분에 우리가 심리적 생존을 위한 최저 저지선이 무엇인지를 다시 얘기할 수 있었다. 우리가 요즘 살다 보면 양옆을 봐도 위를 봐도 내 후배나 어린 친구들을 봐도 남녀노소 안 아픈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너무나들 다 어렵고 힘들고 다 고통스럽고 불안해하고 다들 힘들잖아요. 나는 그 원인이 이런 심리적 사회 안전망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죽을 것만큼 힘들 때, 내가 진짜 힘들 때 아무 그런 제한 없이 어떤 말이든지
할 수 있는, 꺼낼 수 있는, 꺼냈을 때 들어줄 수 있는 안전한 한 사람의 존재가 내 옆에 없어서 우리가 죄다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힘든 거지요. 그래서 그런 한 사람을 진지하게 찾고 싶다. 나는 갖고 싶다. 해결사도 필요 없고 부모도 필요 없고 이거 얼마나 독립적이에요. 22살이라는데. 근데 그런 관계를 갖고 싶다. 이거야말로 심리적 사회 안전망의 개념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사연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네.